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시장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1월 효과 기대감이 무색하게 중동발 악재로 시장이 연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죠. 네, 가장 걱정했던 확전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이러한 변수로 인한 시장의 당분간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잠시 후 이와 관련해서 1월의 증시 향방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 가장 핫한 소식만을 준비했습니다. 허인남 대표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 올해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좀 이슈가 나오면서 10일 수소차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시작부터 투자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월 효과를 갖다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월 10일 금요일 코스피 2206포인트, 코스닥 673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완벽한 기술적 매매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는 지난 30일 AI 관련주 라운피플을 공략, 단기 50%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계속해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선취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대규모 수주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준 FNS테크를 정확히 공략, 단기에 32%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2200선을 넘어서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상승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미국과 이란 간의 강대강 대치, 전 세계는 순식간에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연말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던 우리 증시 역시 생각지도 못한 중동발 악재에 연말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군사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장은 다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대외 변수에 널뛰기 장세를 보인 체력 약한 국내 증시의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지만 중동 이슈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하는 다수의 언론 기사들. 그렇다면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공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야 하는 구간일까요?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저의 픽은 1월 효과 삼킨 이란 변수, 증시 안개 속으로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예상치 못한 중동발 악재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라는 파국은 지금 피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파국 직전까지 몰렸던 네. 미국과 이란의 그 갈등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쉽게 해결되면서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솔레이마니를 갖다 제거함에 따라서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라크 내에 있는 두 군데의 미국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함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일 한국 증시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사상자가 없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이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이 현재로는 지금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그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이라크에 이런 사실을 사전 통보했고 이라크는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국은 이 사실을 3시간 전에 알아서 백악관에서 이러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솔레이마니 제거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이 각각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루머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쏠렸던 관심이 일단은 그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군의 그 눈에 가시였던 솔레이마니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외교상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또한 그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전까지 이란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1979년도 이란 혁명 이후로 사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는데요. 소요 사태가 빈발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반미 그런 감정이 상당히 들끓면서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국 담화에서 일단 군사적 행동이 없었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번 이란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동발 리스크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도 또 고민이 되네요. 네. 항상 그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피해나 시설물들이 파괴가 되면 나는 그에 응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인내심이 끝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끝나는 날 뭔가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혹시나 지난번처럼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때 그때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 일단은 전면성 가능성은 낮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리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 안정이 되면 결국 유가 안정에서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원자재 안정이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로서는 뭐 일거양득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새해를 다소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처럼 방향을 잡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일까 아니면 우선 관망하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그 매수 쪽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비록 그 미국과 이란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노이즈를 내겠습니다만 더 이상 확전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란도 그 국내용인 경우 상당히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사건이 이번 사태의 그 절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확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은 양국 다 이번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보복보다는 역시 경제적인 보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이러한 그런 논란의 논점에 대해서 일단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과 이란 사태가 더 이상 국내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듯이 국내 증시가 증시 펀더멘탈 외 악재, 즉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일회성 이벤트로 폭락할 경우에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9일 날 급등한 것이 이러한 그 사례를 이제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국내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 등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업 실적도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올해는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올해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관망보다는 관심 있는 종목 중심으로 일단 매수에 접근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매수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적극 매수 적극 오케이라고 매수.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작년에 필살기를 애청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가 저점마다 계속 매수라고 맞아요. 강조를 예. 드렸었어요.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약진 앞으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넉마주의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워 넣는 거를 얘기를 하죠. 옛날. 근데 지금 주워 넣는 것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주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주워 담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주워 담는 일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장세는 열려 있고 섹터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순환 상승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는 오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IT 부품주들이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IT 부품주들만 가느냐? 아닙니다. 섹터별로 바이오주들, 카메라 모듈, 5G, 뭐 2차 전지 할 것 없이 중국주들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순환 상승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확보해 갖고 계속 움직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번 주 중동발 악재로 투자 심리가 이제 급격히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매수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이 기회를 갖다가 최적의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증폭된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약 9,200원에 그 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 외국인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도 국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성장 기대감이 높은 전기, 전자, IT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 요인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확전될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현재 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세계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기관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저가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 일단 매수해도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당히 안 좋은 한 해를 보냈거든요. 네. 일단 최악의 그 시기를 지금 지났다는 판단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네. 이러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메모리칩 제조업 회사들의 실적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 신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15개월 동안 메모리칩 가격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급 과잉과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폭이 급하게 하락했는데 그 작년도 4분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낸디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상승세로 보였고 네. 그다음 디램 가격도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월가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요 증가로 인한 그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는 5G 네트워크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5G 관련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 아마존과 그 넷플릭스 같은 그 핵심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는 재고를 상당히 그 조정해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재고를 다시 확대할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렇듯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의 그 지속 가능성은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가들은 조정을 노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영우 대표는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릴 때 분명히 좋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어요. 근데 왜 제가 X를 들었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승을 할 때 보면은 다 따라가기 일수예요. 네. 따라가 놓고 조금 있다가는 금방 또 후회를 합니다. 왜? 조금 밀리니까.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릴 거냐를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이격과다를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무리 못해도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심적으로는 계속 간다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정을 조금만 한 템포만 죽여서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인데 네.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삼성전자 41,000원, 43,0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시점부터 6만 원이 왔습니다. 그 지금 SK하이닉스도 63,000원, 그다음에 72,000원 이런 가격대에도 매수하라 그럴 때도 지금 이제 10만 원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시점에서 바로 따라 살까 말까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 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매수만 해놓고 네. 눌림목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올 때 눌림목 매수까지도 신경을 써본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지금 6만 원 선 다 왔으니까 혹시 가격 조정이 온다면 5만 5천 원 선 사이까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원 선까지 왔으니까 9만 5천 원과 9만 원 선 사이까지도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려보면서 지금부터 눌리는 구간까지 같이 사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커 스위스에서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지 어느새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100%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을 2개 이상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세웠던 올해의 목표 두 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작년 전 개인적으로 일단 여러 기업들, 특히 한 3개 정도의 기업을 탐방하는데요. 이들 탐방 기업들이 올해는 정말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계획대로 매매를 잘 했는데 이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사실 좀 액땜을 좀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도 5스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 올해 증시이끌 핵심 테마는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재료와 테마를 원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잘 쫓아야만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죠. 5스타도 지난해 발빠른 테마주 선점으로 높은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제 좀 쑥스럽네요. 저는 작년에 5G 관련 테마에 주목을 했었고요. 에이스 테크놀로지 투자로 재매를 좀 봤었는데 두 분은 작년에 이건 내가 갈 줄 알았다.
뭐 이런 테마주가 있었나요? 예, 저는 뭐 삼성이죠. 물론 폴더블 폰 시계에서 대중화 시작한 것이 일단 삼성이었는데 이 폴더블 폰 관련주인 세경 하이테크 물론 여러분들께 필살기를 통해서도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0%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쉽게도 저는 30%만 수익 먹고 나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부랑 삼성이 이제 육성책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SFA 반도체를 공략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성원 대표님과 비슷하게 좀 반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 연말까지 신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네. 역시 놀라운 선견지명을 보여준 파이브스타입니다. 새해에도 그 능력 멋지게 발휘해 보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올해 믿고 따라갈 테마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주요 증권사에서 2020년 증시를 이끌 6대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콘텐츠, 핀테크, 2차 전지, 환경,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에서 5G까지 다양한 테마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한 과거 테마주들과 달리 최근에 테마 종목들은 성장 기대감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이제 이 테마 시장을 보면은 급등락하는 테마주들은 작년에 좀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을 보면 성장주들 특히 5G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새롭게 탄생한 테마고 이제 뭐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5G 쪽은 KMW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로까지 치고 오르면서 많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 그리고 지난해 국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올해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런 5G의 성장에 또 발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고 소재, 장비,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도 역시 5G에 발맞춰서 또 그 성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면에서 요즘에 성장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또 더 큰 범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작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했고 올해는 대중화 원년을 맞을 전망인데요. 뭐 얼리 어댑터들은 5G 폰을 이미 뭐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혹시 올해 5G 새로 사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조금 보류입니다. 일단 뭐 상용화 시작됐고 올해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격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신차보다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확인한 후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참겠습니다. 얼리 어댑터는 아니시군요. 그 5G가 아직 진정한 5G가 아니라고 내년 후반 정도 가야 이제 5G 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즉 5G 폰을 사기보다는 관련 주식을 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컨텐츠, 소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었는데요. 환경은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환경 이제 테마주라고 분류돼서 이제 들어가서 저도 좀 의외였는데요. 친환경 관련주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 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테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3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부담감이 많았었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과연 어떤 테마를 선점해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6개의 핵심 테마 가운데 가장 따라가고 싶은 테마를 선정을 해보죠.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소부장. 예. 아시다시피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증설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이 좋아질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성호 대표님과 미투입니다. 네, 바로 소부장인데요. 따라하지 말죠. 특히 지난 연말에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주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죠. 그치.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러한 바닥과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장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 소재 부품까지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러한 좀 트러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국산화에 대한 소재 부품주들에 대한 그 하나하나씩 제품들이 곧 아마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저도 소부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예. 저는 5G 관련주를
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가총액 상위주로 KMW가 작년에 이제 뛰어 올랐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관 수급, 외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요.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우리나라 가입자 수도 작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올해는 이제 중국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에 쭉 진출을 하고 실질적인 5G 폰 아까 이성호 대표님 말씀대로 올해 연말쯤이나 내년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쪽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증권 전문가가 새해에도 5G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거론된 6개의 테마, 혹시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올해의 시장을 이끌 테마, 히든 테마가 좀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정치 테마. 네, 두 분 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그 매매하는 게 사실 총선 이 정치 테마주는 까다롭습니다. 너무 급등락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노하우 살짝 좀 전해주시죠. 4월 달인데 그 전부터 빠른 종목들은 이미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보고 발표가 되면은 그 재료 소멸되기 때문에 총선 전 일주일 전에 일단 어느 정도 강한 시세를 붙이다가 하루 이틀 전에 아마 꺾일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 다가온 날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참으시고요. 그 전에는 좀 빠른 매매 위주로 대응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분들을 위해서 5스타가 투자 조언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실적을 믿어라. 말도 더듬네요. 실적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9년은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시장이 좀 반영이 안 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발표되는 실적은 예상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미중 무역 협상 등 악재로 인해서 또 글로벌 경기가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죠. 올해는 경제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도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을 믿고 투자하셔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더 전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선절을 놓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데 일단 올해는 선절 라인을 정확히 지키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도 이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탄생을 하는데 욕심내지 말고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증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 필살기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5스타 3인방의 이유 있는 주식 TMI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허인남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신라젠입니다. 지난해 임상 3상 중단 소식으로 바이오업계에 충격을 줬던 신라젠이 다시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그 작년 신라젠이 8월이죠. 항암 바이러스 신약 물질이 이제 팩사백 임상 3상 중단 권고로 좀 급락 후에 하락 추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의 가치를 보는 좀 모용성 평가에서 좀 따른 결과인데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임상 3상도 좀 조기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말씀 주신 대로 좀 신기일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제 신장암 임상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도 기록했고 기존에서 임상 시험 확대해서 좀 내용을 추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 투자자를 올렸던 신라젠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게 되는 걸까요? 신라젠에 대한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2점 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임상 결과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좀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는 작년 또는 재작년 시세는 주지 못할 거라고 좀 사료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에서 좀 물려 계신 좀 매물대가 부담스럽고 따라서 오히려 반대로 좀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좀 중소형 또 신약 개발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신라젠의 갑작스러운 급락에 고가의 매수해서 팔지도 못하고 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고 계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우선 결론은 물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오히려 물타기할 비중으로 오히려 좀 추세 살아있는 좀 종목을 매수해서 그래서 그 종목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했다 하면은 신라젠을 1,000만 원 손실이 나게끔 비중을 점점점 축소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라젠 단일 종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비율을 좀 들자면 가망 없는 과목은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오히려 가망 있는 과목을 오히려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호텔 신라의 상승세 아주 매섭기만 한데요. 올해 강세를 보인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견고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3,245억 원으로 좀 전년 대비 16.2%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 시내 면세점 매출액 성장률이 15%에서 22%로 증가 상향하고 있는데 그 중국 입국자 개별 단위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단체 관광객까지 좀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증가 시에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5에서 20배인데 향후 25에서 30배까지도 리레이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사들 역시 최근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도 줄줄이 높이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허예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좀 가치 투자 그리고 또 중장기적 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봐도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9만 원을 좀 재장악하면서 작년 5월부터의 좀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좀 중기적인 추세도 전환한 위치입니다. 9만 5천 원 이하 눌림목 시에는 좀 매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1차 고점 11에서 12만 원까지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네, 최근 시진핑 방안으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한 면세점 또 화장품주 등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또 가장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또 올해 아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방안 이슈까지 합하면서 그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돌아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기회비용까지 좀 투자금이 제한되어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 섹터 안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그리고 또 코리아나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앞서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기준 중심으로 해서는 13,000원부터 12,000원은 계속 공격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영 GNM입니다. 이번 주 국영 GNM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좀 이제 인물주들이 테마주로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낙연 관련주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그 종로 출마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영 GNM 그리고 남아토건, 뭐 이월드 그리고 남선 알미늄 등 좀 관련주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국영 GNM 최재현 대표가요, 그 이낙연 총리와 서울대 동문이고 그리고 또 동아일보에서 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 국영 GNM이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허예남 대표도 이번 주에 국영 GNM으로도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죠? 네, 1월 7일이죠. 그 2,400원부터 이제 2,380원에 그 톡방에서 좀 추천을 드렸고 8일 2,770원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단타 단기 기준으로 좀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관련주는 좀 국영 GNM이 좀 변동성이 커서 좀 단타 중심으로 매매했던 것이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영 GNM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허예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2점 주셨는데 조금 짜네요. 이유 네. 들어볼게요. 그 이낙연 관련주 인물 테마주가 이제 시세가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영 GNM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국영 GNM 말고 좀 후속
후속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후속주는 좀 2월드가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5,700원부터 5,400원 정도의 매수가를 딱 잡으시고 테마주 특성상 이제 손절가는 짧게 5,000원 이탈 시 바로 매도,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6,700원부터 7,0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막무가내 투자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개별 투자자들마다 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상이하겠지만 네. 절대로 그 10에서 20%의 비중을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50에서 한 70% 정도는 앞서 계속 좀 섹터 주도주, 뭐 시장 주도 섹터라고 말하고 있는 뭐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뭐 친환경차에 집중하시고 이런 테마 종목군에는 10에서 20%로 좀 제한되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짧게, 절대 손절 범위도 10% 이상으로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동우 대표만의 성공 투자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업종 내 키 맞추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서명안 작성이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으로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상승 분위기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업종 내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중소형주 종목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쪽을 공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부익부 빈익비입니다.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와 함께 IT 장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 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시장 반등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인 업종과 테마 위주로 압축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요.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FNS테크는 처음 추천 후 30% 넘게 수익을 들일 수 있었던 것도 IT 종목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곳에 투자보다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FNS테크로 시장보다 훨씬 빠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신상을 찾아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이용한 매매가 훨씬 유리한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최근 상장한 종목들로 상방으로 매물대가 적어서 상승하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톡방을 통해 누적 수익으로 125%나 수익을 들였던 앞타바이오는 긴 박스권 상단이었던 2만 원을 넘어가면서 공략 후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쪽으로 매물대가 적었던 부분을 활용, 반복 매매를 통해서 그 큰 수익을 들인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오랜 손실이 없었던 신규 상장주의 힘을 잘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상승 시 매도 물량이 적을수록 주가는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법이니 단기 스윙으로는 최대한 신상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그 가운데 종목명은 가려놨지만 앞으로 반등이 기대되는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크지 않아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인공지능 의료와 보안 솔루션을 가진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의료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상승 시 반복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이 궁금한 분들 저 이동우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친절한 대응 전략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는 적극적인 매매로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지 가만히 전체 시장 상승만을 기대하면 더 소외되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반복 매매로 더 크고 빠른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는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성공적인 주식 농사를 위해서 어떤 유망 업종 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 유망 업종은 뭐라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바지라는 단어에 그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바지요? 예, 반바지. 예쁘게 그림도 예. 그리셨고. 예. 예, 반바지는 반도체의 반, 그다음에 바이오의 바, 그다음에 5G의 그 G에서 따온 말인데요. 아, 사실 두 분께 네. 좀 짐작이 가는지 여쭤보려고 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차화정 가치로 올해는 이 반도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곽광을 받을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네.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이 최소한 불황의 터널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업종 같은데 바이오 업종은 작년에 인보사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의 임상 실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는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13일부터 16일에 있을 세계 최대의 그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그 바이오 업종의 그 상승 촉매율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는 그 정말로 큰 놈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 CJ 헬스케어가 조만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 관련 투자 심리가 급격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5G 1등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5G 인프라 투자를 올해 최대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업종이 올해 상당히 그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세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또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 탄탄한 자금 확보로 기업들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업 규모 확장도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하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전문 회사인 엘리사코도 인수를 했고 단디바이오, 그다음에 콤부차 제조사인 프레스코도 인수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으로 바뀌면서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의 호난 회장도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HLB 자회사인 엘리바와 라이선스 아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후 7,000원까지 일단 1차 매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점을 7,100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들어왔고요. 만약에 눌린다면 더 매수를 해야 될 텐데 그 싼 가격을 아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했다면 매수한 것은 목표치까지 보시도록 하시고 추가 하락할 때는 추가 하락까지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목표치는 일단 9,000원과 10,000원 선까지 1차 목표치 볼 거고요. 중기 목표치는 그보다 더 높은 12,000원과 14,000원 전고점까지도 볼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 AS 종목도 만나보죠. 라파스입니다. 새 유망주로 선정을 해드렸고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특집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라파스는 이제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이용한 좀 패치 제조 또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좀 섹터별로는 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화장품 그리고 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그 신규 상장 새내기주에 편입됐기 때문에 좀 이런 중첩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12월 24일 17,000원에 이제 톡방을 통해 1차 추천을 드렸고 1월 3일 필살기 특집 방송에서 18,5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1월 9일 22,000원 단기폭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그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규 대기자분들은 2만 원부터 19,000원 눌림목 때는 다시 한번 챙기신 비중도 다시 한번 비중을 채우실 수 있는 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핵심주로 선정한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첫랩입니다. 네, 첫랩이라고 새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요즘 새로 신조어처럼 뜨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죠? 그런 맞아요. 게놈, 제2의 게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친 언어인데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그리고 유전 정보를 합쳐서 제2의 게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1호 기업이고요. 앞으로 연내에 지놈 앤 컴퍼니라고 해갖고 연내 IPO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올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든가 감염 진단 솔루션을 갖다 만들어내고 전 세계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4만 원이었어요. 근데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638대 1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제일 중요한 점은 총 상장 주식수입니다. 주식수가 380만 주입니다. 380만 주라 굉장히 소형주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따지고 나면 사실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총도 1,450억 정도인데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정부에서도 바이오 원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도 접하셨죠. 바이오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전략 말씀드릴게요. 적정 매수가는 39,500원부터 38,000원까지 1차 매수를 해주시고요. 만약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35,000원까지 집중 매수를 좀 해주세요. 단기 목표치는 4만 원부터 4만 1,000원까지고 중기 목표치는 4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 3,000원 잡아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풍국주정이네요. 네, 좀 익숙하신 종목일 텐데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수소전기차 종목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수소전기차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역시 다시 한번 수소전기차에 집중할 때가 됐다는 좀 상징적인 의사 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 개요부터 좀 보면은 풍국주정은 이제 소주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수소 원료 가스를 공급받아서 좀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모멘텀은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그리고 또 충전소 1,000기 이상 구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집행위원회의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0%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이제 이번 주 좀 정부가 좀 중요한 발표를 나눴는데요. 전기차 84,150대 그리고 또 수소차도 1,280대까지 좀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긴 조정 기간을 마무리 짓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위치라서 다시 한번 좀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수소차 관련주들이 모두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순서상으로는 풍국주정 그리고 또 유니크 그리고 대우부품이 가장 차트상에서는 네. 앞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섹터별 순환매 상승장이 나올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엇박자 나지 않게 순서를 따라서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구간은 그냥 평단을 17,000원 초반에 맞추신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7,500원부터 16,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 단기 21,000원 그리고 2차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돼서 16,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 라닉스로 단기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용 고회로 업체 파워로직스로 7.5%의 수익률을 기록, 바이오주 애플론으로 7%, 플리토로 단기에 7%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투자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처럼 지난해 성공과 실패는 훌훌 털어버리고 올해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차근차근 성공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